안녕 여러분, 떡순이에요. 내 집 마련의 기회, 사전 청약의 모든 것. 오늘은 그 2편으로 특별 공급에 대해서 또 이 똑순이가 한 방에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사전 청약 특별 공급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용이 어렵고 이런 신혼 특공이라던가 생애 최초, 신혼 희망타운 이런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좀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한 방에 정리하시고 청약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그럼 바로 가볼까요?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 공급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요, 혼인기간 7년 이내, 공공은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면 청약이 가능해요. 두 번째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자라는 거는 직계 좀비속을 따지는데요. 이 직계 좀비속이 뭐냐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부모나 나의 자식, 그러니까 위아래로 보시는 거지 내 옆으로 형제 자매 보시는 거 아니고요. 위아래로 해서 직계 좀비속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으셔야 되고요.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내역과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청약이 가능해요. 자, 세 번째로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이 있어요. 이거는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여기에는 태아도 포함이 돼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을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이면서 소득이나 자산의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이 똑순이가 쉽게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특별 공급의 혜택은요, 1세대당 생애 1회, 단 1회만 청약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면서 당첨 확률이 높은 곳으로 청약을 해야겠죠. 그럼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그 다음에 신혼 희망타운,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차이점, 어떤 걸 해야 더 당첨 확률이 유리해질까요?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이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이 가점제의 점수가 많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중에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도 1순위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요, 공공분양은 전체 30%, 민영분양은 전체 20%가 공급이 돼요. 청약 조건은요, 85제곱미터 이하로 분양하는 주택만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 내에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돼요. 요즘에 인기 지역이라든지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 투기 과열지구 아닌 곳을 꼽으라면 그게 더 어려울 만큼 많은 지역들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다행인 거는 분양가 산정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9억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시고 청약 잘 준비하고 계시죠? 청약 조건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한 지 7년 이내, 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이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는 조건이 달라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요, 혼인 이후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으셔야 돼요. 만약에 혼인 전에 집을 파시면 서류상에 문제될 거는 없지만 혼인 이후에 파셨다면 청약 조건이 안 되시고요. 부부는 1심 동체 아시죠? 한쪽이라도 해당이 돼요. 청약 통장의 의무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하고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 되셔야 1순위가 돼요. 민영의 경우는 이 통장 가입 기간 플러스 예치금이 충족이 되셔야 하는데, 요거는 모집 공고일 전에 충족이 되시면 되고요. 이 예치금은 지역별로 달라요. 참고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예치금을 보자면 서울, 부산은 300, 기타 광역시는 250이고요. 기타 시구는 200입니다.
이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의 차이가 있는데요. 공공분양은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민영분양은요.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사항이 안 되시고요. 혼인신고 후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되면서 우선공급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공공분양, 공급물량 30% 중에 70%는요. 소득요건 100%, 그 다음에 맞벌이 120%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 소득요건 130%, 맞벌이 140%에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 일반 분양분이 이 30% 물량에 대해서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소득 요건이나 자녀의 수, 가점이 낮아서 신혼특공을 망설이셨던 분들 추첨제 물량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청포자 하지 마시고 청약 눈여겨보셔야겠죠. 이 민영분양도 총 공급 물량 20% 중에 70%는 소득 100%, 맞벌이 120%에 우선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30%는 소득 140%, 맞벌이 160%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도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됐죠. 기존의 공급 방식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이 소득 요건만 기존 120%, 맞벌이 130%에서요.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민영부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가 최대 160%까지 청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무려 연봉으로 따졌을 때 3인 이하 1억 600만 원이고요. 4인 이하가 990만 원이니까 정말 소득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더욱더 로또 청약이 되고 경쟁률이 또 장난이 아니게 높아지고 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순위의 결정이 자녀의 유무나 혼인의 기간, 청약 납입 횟수, 분양하는 지역의 거주자 등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 청약에 따라서는 기본 시점은 받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이 안 되셨던 분들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에 일반 공급물량 이 30%가 추첨제로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청약을 진행을 했던 별내자이 같은 경우에요. 민영분양 특별공급 청약자 어마어마했죠. 이 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102호 공급에 무려 6,341세대가 청약 신청을 했어요.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으니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혼 희망타운은 이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고요. 분양형인 경우에는 공급 물량 30%는 혼인기간 2년 이내이신 신혼부부나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나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70%의 물량은 결혼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가점제로 공급이 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나머지 청약의 기본 조건은요. 공공분양 청약 조건을 참고를 하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가점제로 진행이 되고요. 청약 신청 자격 조건은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여기에 태아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자녀는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이면 되시고 이 소득 기준은요. 작년도의 월평균 도식 근로자 소득액 120% 이하여야 돼요.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면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서 50% 우선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시군, 그러니까 수도권에 50% 배정을 합니다. 이 당첨자 선정 방법이요. 첫 번째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이고요. 두 번째가 동일 점수일 때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쪽이 우선이고요. 세 번째 동일 시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수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점수는 높아지겠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청약 자격 조건은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을 하시고 모집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모시고 있어야 하고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은요 세대주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부양 기간은요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중간에 세대가 분리가 됐다가 다시 부양을 하시게 된다면 요 다시 부양을 하시게 된 시점부터 3년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소득 요건은요. 공공분양은 작년도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이셔야 하고요. 민영분양은요. 소득의 기준은 없고요. 지역 예치금만 충족하시면 돼요.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고르셔가지고 신중하게 청약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무효 처리되고요. 재당첨에 제한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신혼부부가 만약에 남편이 신혼부부 특공을 넣으셨는데 부인이 생애 최초 특공을 넣으셨다 이러면 무효 처리가 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요 중복으로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특별공급에 청약이 되셨다 하시면 일반 공급에 청약을 되셨더라도 일반 공급 당첨은요 제외가 됩니다. 이게 특별공급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3편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짜다 보니까 또 이 양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이 주택수 산정이라던가 내가 과연 예전에 이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면 저 주택수에 해당이 돼서 청약을 못하는 건가요? 요런 헷갈리는 알쏭달쏭한 주택수 산정에 대해서도 3편에서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똑순이가 준비한 특별 공급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3편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주택수 산정에 대한 내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